자,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일정을 체크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상호 관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할 텐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혔죠. 상호 관세라는 쉽게 말해서 너희가 우리한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관세를 매길 거야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본 관세와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나뉘는데 한국은 기본 관세 25%가 적용됩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면 중국이 34%, 일본 24%, 유럽연합이 20% 그리고 대만은 32% 등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일본, 유럽연합보다 한국의 관세율이 좀 더 높은 점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소식이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를 봐야 될 텐데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미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24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70조 원 가량이나 됐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 증가를 했으며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석유 제품 등이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자동차를 팔 때 원래는 한미 FDA 덕분에 관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5%의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한국 제품의 가격은 오를 테고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덜 사게 되겠죠.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 업체들보다도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무역 관세를 올리자 유럽연합과 중국도 보복 관세를 예고를 한 시점. 쉽게 말해서 너희가 우리한테 제품에 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우리도 너희 제품에 관세를 매길 거야 라면서 보복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서로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요. 결국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우선시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 연합, 그리고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지금 현재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이 문제는 미국과 각국 정부 간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미국이 관세 정책을 좀 완화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 의존도를 좀 줄이고 수출 다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유럽, 중동 등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요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4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 임금 상승률 등이 나오니까 고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탄력적으로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당일 휴장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면서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서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가 가장 중요한 경제 일정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3월 외환 보유고 발표, 그리고 일본에서도 2월 실질 임금 YOY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수출입 동향 나오고요. 산업 생산 나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소매 판매 전월 분기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 체크해 드리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수요일 FOMC 회의록 있습니다. 최근에 또 FOMC가 있었는데 여기서 회의록 공개까지 이어진다는 점 체크. 자, 그리고 한국에서 3월 실업률, 그리고 일본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와 더불어서 3월 공작기계 수주 현황 나옵니다. YOY 기준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 미국에서 CPI 또 발표가 됩니다. 한 2주 전쯤에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번 CPI는 어떤 모습을 할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일본에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 중국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중국에서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과 더불어서 근원 CPI까지 함께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경제 일정 함께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서 예고해 드렸던 중요한 이슈 체크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쪽은 삼성전자입니다. 25년 1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잠정 실적 발표 당연히 안 했죠. 그렇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다양한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